안녕하세요. 독서 A 수업입니다. 교과서는 88쪽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독서의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는 사실적 읽기, 숨겨진 주제나 필자의 의도 등을 파악하면서 읽는 추론적 읽기, 필자의 주장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따지면서 읽는 비판적 읽기, 그리고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읽고 내면화하는 감상적 읽기까지 우리는 공부했었죠. 네, 오늘은 다양한 읽기 방법 중 5번째 단원이네요. 창의적 읽기입니다. 네, 여러분, 창의적 읽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창의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네, 무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낼 때,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때, 창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면 창의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일까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읽는 것. 이게 바로 창의적 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별로 거창한 건 아니죠. 네, 글에는 다양한 정보나 필자의 생각 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상황이 글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글을 읽으면서 필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필자의 해결 방안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각을 펼치며 읽는 것을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창의적 읽기는 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필자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가 적극적으로 필자의 생각에 개입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독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독자입니다. 더욱더 능동적인 주체로서 글을 창의적으로 읽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먼저 볼까요? 네, 학습 목표. 그래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는요,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 혹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필자의 생각에 대한 새로운 대안, 나만의 대안을 찾으면서 읽는 것. 이게 창의적 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각 열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의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는 독서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확인할 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여러 생각을 떠올린다. 네, 여기 볼까요? 글의 내용을 확인한다 라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무슨 읽기에 해당하죠? 네, 사실적 읽기에 해당하죠. 사실적 읽기를 우리는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여러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들은 필자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필자가 동의하지 않을 전혀 새로운 성격의 생각일 수 있죠. 네, 이처럼 밑줄 그을게요.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생각을 펼치며 읽는 것, 이것을 창의적 읽기라고 합니다. 네, 창의적 읽기는 가장 적극적인 읽기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동시에 모든 독자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똑같은 읽기는 없죠. 같은 글도 독자마다 다 다르게 읽힌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는 새로운 필자나 다름없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 저마다 새로운 글을 자신의 머릿속에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가장 적극적인 의미에서 창의적 읽기란, 자 여기 밑줄 그을게요. 글을 읽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며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창의적 눈으로 세상 보기. 창의적 읽기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하고 기발하고 낯선 생각을 떠올리며 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쌓아 올린 돌더미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새롭게 올려놓는 것과 같다. 네, 창의적 읽기는요, 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중에서 아주 조금 발전된 거. 이것도 창의적 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돌멩이 하나. 이게 창의적 읽기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돌을 쌓기 위해서는 앞선 이들이 쌓아놓은 돌의 모양이나 위치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런 다음 돌을 어떻게 올려놓아야 할지 상상해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창의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 그리고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의 과정을 거친 후 그 글에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냐면요. 창의적 읽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가 일단 선행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글에 자신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따라서 이제껏 배웠던 읽기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서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 그래서 놓치거나 빠진 부분, 더 나아갈 부분을 포착하여 새로운 생각을 덧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필자의 사고를 따라가는 한편 독자 자신의 유연한 사고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죠. 즉, 필자와 대화를 해 나가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나 필자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가며 읽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네, 글 읽기는 독서는 필자와 독자의 어떤 의사소통, 대화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독자 자신의 유연한 사고를 통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떠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완결된 새로운 생각으로 탄생시켜 정리하도록 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좀 더 발전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거, 이게 창의적 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밑줄을 그을게요. 필자와 대화를 해 나가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나 필자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가며 읽는 활동,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떠오른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완결된 새로운 생각으로 탄생시켜 정리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까지 하는 것이 이제 창의적 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창의적 읽기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독서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글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를 글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죠. 네, 볼게요. 글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문제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고 새로운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글 속의 정보만 적용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창의적 읽기이다.
글을 창의적으로 읽는 독자는 자연과학에 관한 글에서 경제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고요. 네, 소설을 읽으면서 과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겠죠. 반대로 과학에 관한 글에서 소설적인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개념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시를 창작할 수도 있고 네, 그러한 것들이 다 창의적 읽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러한 창의적 읽기가 누적되고 적용됨으로써 개인은 개인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자, 밑줄 각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게 된다라는 거까지. 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도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주장에 공감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자의 주장보다 나아가서 이런 방안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창의적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주 능동적인 독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의적 읽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 넘길게요. 90페이지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선생님이 빨간머리 앤을 그려봤어요. 네, 귀엽죠? 네, 여러분 다들 어린 시절 즐겁게 읽었던 동화책이나 만화가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배추도사 무도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놀랍게도 여러분들도 배추도사 무도사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역시 우린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튼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들 빨간머리 애니라는 만화를 보셨나요? 배추도사 무도사를 알면 빨간머리 앤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빨간머리 앤 관련된 만화 영화가 네, 개봉되기도 했었죠, 최근에. 네. 간략히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빨간머리 앤은 시골의 어떤 남매에게 입양이 됩니다. 입양 가정에서 천진난만하고 말가닥 소녀로 지내며 이 가정의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존재가 빨간머리 애니죠. 그런데 이제 다 자라서 애니 대학에 가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은 빨간머리 애니 공부를 진짜 잘해서 이 시골을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앤에게는 선택권이 있죠. 자, 대학을 갈 것인지. 네, 이게 첫 번째 선택권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머리 앤이 남매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아까 했죠? 그러면 이 남매 중에서 오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오빠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갈 이 시즌이 됐을 때 이 남매 중에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 마릴라 네, 네, 마릴라라는 이 여자 혼자만 이 시골에 남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마릴라에게는 뭔가 보살핌, 이런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빨간 머리에는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시골에 남느냐의 어떤 두 가지 갈래길에 놓이게 되어요. 그럼 시골에 남아 있게 된다면 빨간 머리에는 그냥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고요. 대학교를 간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꿈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네, 이때 과연 빨간머리 애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빨간머리 애니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이라는 글에서 필자는 앤의 갈등 상황에서
N의 선택을 보고 자신만의 생각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의적 읽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을 하기까지 했네요. 네. 아무튼 작가는 N의 직업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글 속에서 펼쳐놓습니다. 네. 여러분은 장래 희망이 뭔가요?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혹시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는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니까 당장 혼란스러운 것은 매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필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90페이지 교과서를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자, 백영옥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백영옥 씨는 작가예요. 그냥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그런 소설책을 쓰신 작가이고요. 이 백영옥이라는 이 분이 빨간머리 앤이라는 작품을 읽고 이제 여기에서 뭔가 깨달음 혹은 가치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치만 논설문은 아니고 수필이에요. 자, 볼게요. 이 읽기 전에를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빨간머리 앤을 읽고 소설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자 자신과 우리 사회에 관해 떠올린 창의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빨간머리 앤을 읽으며 필자가 주목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 관해 필자가 모색한 창의적 대안이 무엇인지 여기에 주목하여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생각, 여러분들의 창의적 읽기를 하시면서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빨간머리 앤의 전체 줄거리 볼게요. 독신남매 매슈와 마릴라는 늙음하게 의지할 남자아이를 입양하려 합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 이 집에 빨간머리에 죽은 깨가 잔뜩 난 11살의 앤이 오게 되죠. 자, 이렇게 매슈, 마릴라, 앤이 이제 가족이 되었네요. 네, 누이 마릴라는 앤의 입양을 반대했으나 오빠 매슈는 어딘가 엉뚱하면서도 밝은 성격의 앤에게 끌려 입양을 결정한다. 앤의 천진난만한 행동은 두 남매의 조용한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지만 두 남매는 악의 없이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 앤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5년 뒤 남매의 헌신으로 앤은 퀸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갑자기 매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앤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마릴라를 홀로 두고 간절히 원하던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마릴라 곁을 지킬지 갈등을 하죠. 자, 그래서 결국에 고향에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이러한 글을 보고 이제 필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필자의 생각이에요. 백영옥이라는. 자, 나는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했다. 근데 여기에서 주된 소재가 직업이에요.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했대요. 이 필자는.
자, 가령 국문학을 전공해서 소설가가 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던 공학자가 벼랑간 작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 큰 매혹을 느낀다.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왼쪽 보겠습니다. 필자가 직업을 바꾼 이들을 흥미롭게 여긴 이유가 뭐죠? 네,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던 공학자가 작가로 갑자기 데뷔를 한다? 뭔가 이 사람들의 삶에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흥미롭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자, 이걸 이렇게 쓸까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필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유독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이기에 강연 도중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공무원이라고 대답한 학생부터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범죄 심리 분석관도 있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 학생에게 내가 만난 한 경찰관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 강의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일하며 범죄자의 뇌 속을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에 참여했다. 누구보다 세상에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란 일은 둘째로 치고 그가 했던 말들은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을 끌었다. 취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에 가장 남았던 말은 이것이었다. 네, 계속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경찰관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죠. 네,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해야 할 일을 선택함. 해야 하는 일을 선택. 자,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유별난 소명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처음에 뭔가 소명의식, 경찰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고 뭐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부푼 꿈으로 경찰이 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도움을 주는 일이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좀 정리할까요?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 발견. 네. 지금 어떠한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냐면요. 자, 앞부분에 지금 N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N은요. 간절히 원하던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것인지 이게 바로 꿈과 관련된 일이죠. 그 다음에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마릴라 곁을 지킬지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이었죠. 꿈이 아니라. 이것 중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N이 선택을 한 거죠. 이 상황이 마치 뭐랑 비슷해요. 네, 경찰관이 한 경찰관이 이 경찰의 직업을 선택한 거 이게 N의 경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꿈 대신에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이 부분에서요.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관의 말이 각인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즈음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멋진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걸까?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가슴 뛰는 일을 해라. 그럼 이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건 내가 꿈꾸는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직업 선택에 대한 사회적 통념. 직업 선택에 대한 사회적 통념. 근데 직업을 선택할 때는 뭔가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그런 꿈, 열정이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사회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필자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그 직업에서 최고가 되려면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야겠죠. 네. 실제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 않아요. 또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필자는 꼭 굳이 꿈을 직업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꿈을 직업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꿈을 직업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나의 통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필자 나의 의심이 드러나죠. 그럼 필자는 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꿈과 관련된 일 중에서 뭘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해야 하는 일에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그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라고 지금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일을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필자의 가치관이죠. 이 필자의 가치관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경찰관의 가치관과 일치하죠. 경찰관의 직업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말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문제 있죠? 네, 필자는 하고 싶었던 일과 해야 하는 일 중 무엇을 더 중시하나요? 그렇죠. 해야 하는 일을 더 중시하죠. 계속 볼게요.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요즘 세태를 생각했다. 네, 요즘 세태는요, 직업을 꿈과 연결해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나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세태, 그런 모습들이 약간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실패자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통념이 마치 그런 사람들이 실패자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든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선생님도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직업의 선택에 대한 요즘 세태의 문제점이죠. 자,
자, 직업 선택에 대한 요즘 세태의 문제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이란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실현과 직업 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네, 지금 필자는요. 직업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계속 볼게요. 공무원이, 범죄심리 분석관이, 아이돌, 가수가,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꿈과 멀어졌다고 사표를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에게, 후배와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르겠다고. 무엇보다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에도 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라는 거죠. 네, 이것도 그렇죠. 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꿈을 쫓는 그런 세태, 그런 기준에서 나는 왜 꿈을 쫓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너만의 고민이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아 성취는 일이 끝난 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지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앤이 내게 물었어도 아마 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 자, 앤은 아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대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마릴라 곁에 남을 것인지 이런 고민에 있어서 똑같이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너의 직업으로 이뤄라 같은 말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이건 필자가 지금 직업에 대한 가치관, 필자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 실현과 거리가 먼 셈이다. 나는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긴 하지만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조금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할게요. 네, 버리고 떠나는 삶은요, 현실에 있는 무언가를 버리고 떠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버티고 견디는 삶은 현실을 견디는 삶이죠. 그러면 버리고 떠나는 삶, 무엇을 위해서? 네, 꿈을 위해서. 꿈을 쫓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꿈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고 견디는 삶은 현실이죠, 현실. 자, 현재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삶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나를 강조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애적인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 역시 끝내 지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이것 중에서 어느 것을 직업을 선택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조심스럽게 잘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잘하는 일, 이건 버티고 견디는 삶이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을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으므로 점점 시간이 많아지고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죠.
네, 오래 반복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으므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자기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태도란 그 일을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근데 잘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그 일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한때 빛나는 재능이 훗날에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실패자란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세상에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 인간은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문제 볼까요? 삶보다 강한 꿈은 없다라는 건 이거 무슨 말이죠? 네. 꿈을 꾸는 것과 그리고 혹은 꿈을 이루는 것도 삶이 어느 정도 다져져야지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신의 삶이 있어야 꿈을 꿀 수도 이룰 수도 있음. 자신의 삶이 있어야 꿈을 꿀 수도 이룰 수도 있음. 네. 무턱대고 꿈을 추구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좀 충실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그런 글입니다. 네. 직업을 선택할 때 꿈을 쫓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삶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어떻게 읽었고 혹은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필자의 생각에 공감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올바른 직업관에 형성을 하는데 좀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시대 학습 활동이랑 학습 활동을 통해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